안녕하십니까. 2022년 2회차 자동차 정비 기사 기출 문제 세 번째 시간 자동차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자제어 41번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의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노즐의 지름, 그다음에 연료의 압력, 또 니들 밸브 열리는 시간, 이 세 가지 다 포함이 되고요. 인젝터 재질, 이게 재료가 무슨 재질이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재질이 직접적으로 분사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 아니죠. 따라서 노즐의 지름이 크냐 작으냐. 보통은 지름을 뭐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 크기를 해야만 어느 정도의 노즐 압이 커지면은 관통력이 좋아지죠. 그런데 그 노즐 압이 크다고 관통력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지름의 크기에 따라서 관통력은, 그러니까 지름이 또 너무 작으면 압력은 크고 지름이 작으면 연료를 무화가 되죠. 무화. 그래서 지름에 따른 차이요. 그 다음에 연료의 압력은 마찬가지. 압력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료를 무화시킬 수 있느냐 관통할 수 있느냐는 연료의 질이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들 밸브가 열리는 시간이 바로 유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유량을 결정한다. 따라서 41번에 3번이 틀린 답이죠. 42번 전자제어 디젤 엔진의 연료 분사 중 엔진의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는 거, 파일럿 분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파일럿 분사인데요. 이거는 분사에는 주분사가 있고요. 그 예비 분사라고 하죠. 파일럿 분사를 다른 말로는 예비 분사라 합니다. 예비 분사. 파일럿 분사, 예비 분사.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거는 뭐다? 진동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 소음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분사. 메인 분사를 주분사라 그래요. 주분사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성능에 기인하는 요인이 바로 메인 분사고요. 그 다음에 파일럿 분사 중에 파일럿 분사, 이거는 파일럿이라기보다는 프리 분사라고 합니다. 예비 분사를 프리 분사. 프리 분사라고 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포스트 분사. 포스트는 이거는 분사를 후분사라 그러죠. 후분사. 후분사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위해서 분사량을 늘리는 거죠. 이거 알아둬야 돼요. 주분사는 뭐다? 파일럿 프리 분사는 예비 분사라고 하고 진동 소음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하고, 메인 분사는 주분사로서 성능 향상에 역할을 하고, 포스트 분사는 후분사로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2번 예비 분사가 되겠죠. 소음 진동이니까요. 43번 터보 가급 장치에서 터보 레그란 말이 타임 레그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터보 레그라 그래요. 레그. 터보 레그를 지연이에요. 지연. 주로 가속에서 지연이 일어나죠. 가속에서 일어나요. 가속에서 연료량이 충분하지 못할 때, 또한 압력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연료 유량이 실제 그 페달을 밟았을 때의 양을 기준으로 해서 연료 유량이 맞지 않는 거예요. 부적합하다는 거죠. 연료 유량이. 페달을 많이 밟은 만큼 연료가 많이 나와주고, 연료 및 연료유량, 또 뭐야? 연료 및 공기유량이 부적절하게 일어나는 거. 타임 레그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배기가스가 터빈과 압축기를 돌려서 축출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시간차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압축기를 돌려서 축출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시간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터보 레그. 43번에 3번. 44번 실린더 병 마모량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뭐 다이얼 게이지죠. 이 나머지는 내측 마이크로메터나 아니면 실내 보아 게이지라든가 텔레스코핑은
이건 직접 측정이죠. 뭐다? 직접 측정. 그러니까 마모량을 알려면 직접 측정해야 되겠죠. 다이얼 게이지는 간접 측정 방법이에요. 간접 측정. 그 간접 측정은 주로 오차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오차를 체크하는, 오차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간접 측정인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오차를 측정하는 게 간접. 45번 피스톤 링의 플러터 현상. 이걸 호흡이라 그러죠. 플러터를 그래서 호흡이라 그래요. 피스톤 링이 상하로 움직일 때 호흡 작용을 한다고 해서 이 호흡 작용에 의해서 배출가스는 혼합기의 일부가 실린더 사이로 유출되는 거예요. 실린더 사이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터가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고온고압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양호할 것 있도록 피스톤 링은 내열성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또한 실린더 벽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장력이 낮을 거예요. 장력이 낮으면 플러터 일어나요. 장력이 높아야 됩니다. 높을 것. 장력은 어느 정도 적정을 할 것. 그 다음에 높을 것. 실린더와 접촉을 견딜 수 있도록 내마멜이 양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소열을 실린더의 벽으로 전달해서 열 전도가 좋아야 된다. 좋아요. 그래서 호흡작용을 플러터라고 하고, 이 플러터는 혼합기 일부가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로 빠져나가는 걸 말합니다. 플러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장력이 어느 정도, 피스톤 링에 장력이 있어야 필요하고, 피스톤 링의 그 내마모성이 좋아야 되고, 열 전도성이 좋아야 되고, 실린더 접촉할 때 마멜이 안 돼야 되고, 벽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장력이 적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온 고압에 잘 견뎌야 된다. 장력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장력이 적절할 것, 이게 좋죠. 장력이 어느 정도 큰 것도 좋습니다. 작을 것은 안 돼요.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46번.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실린더 내에 흡입되는 흡입 공기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틀리는 것은, 흡입 공기량이 사행정 사이클에서 흡입 공기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틀리는 것은, 사행정 사이클 엔진에서 실린더 내에 흡입되는 흡입 공기량이 감소하는 이유로 틀리는 것은, 흡입 및 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 조정이 불완전할 때, 실린더에 흡입되는 흡입 공기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사행정 엔진에서. 흡입 공기가 왜 감소할까요? 어떤 형상에 따른 분류 중에는 흡기 밸브 쪽에 싱크 부분이나 아니면 흡기질 마모가 됐다거나, 밸브나 아니면은 흡기 밸브, 흡기 포트 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그 다음에, 압력에 의한, 흡기 압력이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흡기 압력이 대기압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 흡입 및 배기 밸브의 개폐 시기 조정이 불완전하면은 흡입 공기량이 감소될 수 있다. 맞죠? 흡입 및 배기량의 관성이 피스톤을 운동이 따르지 못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흡기 관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 흡기 관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배기가. 그래서 관성이 따르지 못할 때 맞습니다. 피스톤 링 밸브 등의 마모에서 가스 누설이 발생될 때도 문제가 되고요. 흡입량이 대기압보다가 흡입 압력은 대기압하고 비교했을 때 대기압보다 높으면 안 되죠. 대기압보다 낮고, 흡입 압력은 대기압보다가 낮아야 되겠죠. 높고가 아니에요. 낮고, 실린더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가 낮을 때, 실린더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가 낮을 때, 실린더 내부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가 높을 때, 그죠? 대기압보다가 흡입 압력이 대기압보다가 높으면은 흡입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야 감소가 안 되죠. 그래서 낮고, 그 다음에 실린더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가 낮을 때, 실린더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가
낮으면은 감소하는 이유가 아니죠. 높을 때. 대기 온도보다 높으면은, 흡입 공기량 감소가 되죠. 자, 실린 온도가 어때? 대기 온도보다가 높을 때. 그 다음에 흡입 압력이 대기압보다가 높으면 이때는 감소하는 원인이 되죠. 대기압보다 높으면 감소하고 맞고요. 대기압보다가 낮을 때가 아니라 높을 때, 대기압보다 높을 때 감소하는 이유가 되는데 낮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헛배기 관성에 의한 피스톤이 따르지 못할 때, 피스톤 링 밸브의 마모에 의해서 가스 누설이 될 때 됐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7번. 어느 기관의 피스톤 행정이 120mm이고 피스톤 링의 마찰력이 3kg 폴스, 엔진 회전수가 2000rpm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 VM이라고 할까요? VM은 60분의 ELN입니다. ELN. 따라서 60분의 VM은 N은 회전수는 60이에요. 그 다음에 E 곱하기 L이 얼마예요? 행정이에요. 행정. 120인데 평균 속도를 보니까 메타 퍼 세카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얼마야? 메타 단위로 바꿔야 되겠죠. 그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0분의 1000분의 120이니까 0.12가 되겠죠. 곱하기 LN 회전수가 2000 이렇게 하면은 답이 이걸 해가지고 47번 풀어보면은 8m per s 나옵니다. 8m per s 나와요. 그럼 8m per s 벌써 답 나왔네요. 그럼 손실 마력 구하는 방법은 뭐냐? 마력이니까요. FV로 구할 수가 있겠죠. F 곱하기 V로 구할 수 있죠. 마력은. 손실 마력을 구하라. FV인데, 여기서는 뭐 따로, 이게 마력이죠. 마력의 L=는 FV. 힘 곱하기 속도. F는 3kg 폴스. V는 곱하기 8. 근데 평균 속도, 그 다음에 FV인데, V는 속도 메타 퍼 세카. 킬로그램. 손실 마력, FV. 47번이죠. 그 다음에 이 마력의 기본을 뭘로 해야 되나요? PS 마력이니까 75로 나눠야 되겠죠. 75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PS 마력이 얼마로 나눠야 돼요? 그래야 PS로 나오겠죠. 75로 나눠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0.32가 나옵니다. 0.32가 나와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48번. 디젤 엔진에서 착화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착화 지연, 공연비, 공기와 연료 비율, 연료 입자 크기, 분무 상태, 연료 실내의 공기와 온도의 압력 세 가지가 있고요. 그 공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뭐야? 가솔린이에요. 가솔린. 공연비. 가솔린. 디젤은 당량비라고 그러죠. 당량비. 공연비 아닙니다. 공연비. 착화전의 입자의 크기라든가 분무 상태. 이걸 우리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무화라고 하는 거. 관통. 우리가 디젤 엔진에서는 3대 요건이 무화, 관통, 그 다음에 무화, 관통. 이런 것들이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무화, 관통이 따라 분무 상태도 그렇죠. 연수실 내 공기와 온도, 압력도 착화지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공연비가 틀렸습니다. 보통 디젤은 당량비라 그러죠. 48에 1번 틀렸고. 49번, 내연기관의 연료율이 30%, 연료율 이꼬르는 출력이 80마력,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있고, 연료 소비량을 구하는. 자, 이거는, 여기서 보니까, 킬로칼로리라는 말이 나와요. 킬로칼로리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63, 2.4,
3이 나오죠. 632.3. 또 H 마력 단위 PS 마력 632.3. 저위 발열량 HL 곱하기 연료 소비량 B가 되는데, B를 구하려면은 B 이코르는 HL 곱하기 효율분의 632.3 HPS 이렇게 되죠. 따라서 HL 저위 발열량이 만이 되고요. 만 곱하기 효율은 0.3이죠. 30%니까 632.3 곱하기 마력 80마력입니다. 80마력. 이렇게 하면은 연료 B가 나오죠. 16.86이 나오네요. 풀면 얼마 나온다? 16.86.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16.9.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퍼 H. 단위 시간당 연료량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9번 풀어봤습니다. 50번 가솔린 엔진의 파워 밸런스 시험을 할 때 판정 방법으로 오는 것은, 가솔린 기관의 파워 밸런스 시험을 할 때 판정 방법. 진공도 변화는 각 실린더 내에 10% 이내에 차이해야 한다. HC의 변화는 각 실린더 내에 10% 이내여야 된다. O2 변화는 파워 밸런스를 시험하는데 O2 변화를 알아야 된다. 엔진 회전수의 변화는 각 실린더의 3%, HC 변화, 진공도 변화. O2의 변화라는 게 우리가 O2 변화? O2 변화는 산소량인데요. 산소량이 바로 공연비를 결정하는데 공기량하고 연결되네요. 엔진 회전수의 변화는 각 실린더 간에 3% 이내여야 된다. 회전수의 변화는 이내의 차이여야 한다. 파워 밸런스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엔진 회전수 변화는 각 실린더에 오는 것을 묻고 있어요. 몇 퍼센트 간에 3% 이내여야 한다. 나머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